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승규 연구위원이고 법무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집합 건물의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일반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집합건물법이라는 게 있고, 집합건물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집합건물법이라는 게 있고, 그 집합건물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역사는 오래됩니다. 1985년도에 이제 시행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있는 법인데, 아직 많으신 분들이 그 집합건물법의 내용을 잘 모르시기도 하고, 잘 모르다 보니까 또 어떤 집합건물의 관리라고 하는 것이 좀 주먹보고식으로,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목소리가 큰 사람의 좀 그 뜻대로 따라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합건물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법령의 내용을 알든 모르든 간에 어찌 됐건 간에 이게 법률이 이제 적용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좀 강의를 맡은 거에 대해서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건물의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결국에 주먹보고식으로 어떤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결국에 있어 가지고 어떤 법원의 재판 뭐 이런 거에 있어 가지고 결국 정당하지 않은 관리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고 있는 집합건물법의 내용이 있긴 하지만은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는 이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듣고 또 실제로 이제 가가지고 집합건물의 관리가 이렇다 저렇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많이 좀 전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은 한 8가지 정도로 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냥 어제 이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좀 많이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조금 생략하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는 그 내용은 이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해서 그 법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집합건물법이라고 하는 그 법 내용은 이제 집합건물에 관련해 가지고 일반법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그리고 집합건물법이라는 것은 사법적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법적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분 소유자의 권리가 무엇인가, 아니면 의무가 무엇인가, 상호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 그런 사법적인 영역입니다. 민법이라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 약간 특수한 법률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규제적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정청 또는 이제 국가기관에서 나서가지고 무언가를 좀 처벌해달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 보통 보면 이제 형사처벌 또는 이제 과태료의 부과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게 이제 규제적 측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합건물법에 있어서는 3가지밖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에서 설명해야 될 이제 관리단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6번째에서 얘기를 해야 될 이제 관리인, 그 다음에 7번째 관리위원회, 요 3가지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구분 소유자들이 이제 생각하기로는 이 개념 자체가 약간 와닿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통 보면 관리인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 관리자라는 얘기도 하고 관리 주체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결국에 있어가지고 그 관리 주체 또는 관리인, 관리소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이 집합건물법에서 얘기하는 관리인이 사실상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인이라고 하면은 어떤 관리 행위를 실제로 하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집행을 실제로 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재판 과정에 있어서 그걸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동일하게 볼 수 있지 않을지, 그거는 어떤 사실관계를 고려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은, 동일하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관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이제 관리인을 감독할 수 있는 기구고, 그리고 어떤
그 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의사 그 관리인이 해야 될 그런 의사를 이제 관리위원회가 할 수 있는 거고, 그 관리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의사결정의 내용대로 관리인에게 집행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집행에 대해서 또 어떤 나중에 이게 집행이 제대로 되었는지 감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집합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법적 관점의 법률 해서 일단 민법은 기본적으로 조문 하나만을 두고 있습니다. 215조에서 어떤 집합 건물의 관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집합 건물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새로운 법령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됐고, 그래서 1985년부터 해가지고 집합건물법을 만들어서 지금도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법적 관점의 법률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민법을 얘기를 하는 거고, 민법은 이제 구분 소유자의 그 권리 의무에 대해서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공법적 관점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어떤 규제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교통사고가 만약에 났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이제 생각을 하기로는 이제 내가 저 사람한테 이제 돈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은 하고, 사실 저 사람을 처벌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좀 많이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돈을 받아야겠다라는 그런 이제 느낌이 되는 그런 거를 규율하고 있는 법이 일단은 사법적인 법률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합건물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규제적인 그런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집합건물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는 뭔가 처벌을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관리비라고 하는 게 이제 집합건물의 규모라든가 아니면은 구분 소유자의 숫자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관리비가 너무 커지는 경우가 있으면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떤 관리비의 비리라든가 또 아니면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아 가지고 생기는 이런 손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좀 이제 규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 가지고 이제 공법적인 관점의 법률이 자꾸 이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법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유통산업발전법이라든가 이런 특별법적인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형사처벌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과태료 부과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법이 이렇게 좀 법의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봤을 때 이제 교수님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법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법을 두 가지로 일단은 나누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의 성격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집합건물법은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규제적 측면이 최소한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국 뭐 옳은지 그른지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일단은 법의 성격이 그러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사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결국에 있어가지고 이제 구분 소유자들이 이제 원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리인이 뭐 제대로 좀 관리를 안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벌금에 관한 뭐 이런 규정이 새롭게 생겨날 수도 있는 거고 과태료의 부과 이게 더 강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집합건물법이라고 하는 법률 자체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어떤 권리와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 그런 법률로 이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사적 자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행정적인 규제는 일단 최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지든지 어떤 집합건물법에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그 규정을 이제 새롭게 만들어낸다라든지 아니면은 그 액수를 늘린다든지 이러한 정도의 이제 개정 이거는 이제 구분 소유자의 문제는 아니고 입법자들이 이제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로 아니면은 이제 뭐 너무 과도하지 않을 정도에까지 어떤 행정 규제 같은 게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집합건물법이 그렇게
행정적인 규제에 관해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행정청에서 이제 나서가지고 무언가를 해주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정상화하는 방법은 결국에 있어 구분 소유자들이 좀 알아서 이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서로 이제 이 법령의 내용에 따라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인 의식을 조금 더 가지고 그다음에 관리단을 구성하고 관리인을 제대로 선임하고 또 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집합 건물의 관리가 또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집합건물법이라고 하는 거는 제23조에서 관리단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관리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해가지고 이제 관리단이 성립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관리단이 설립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 있어 이거는 공동 소유라고 하는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10명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10명에 대해서 결국에 있어가지고 어떤 다수결의 원칙을 따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4분의 3의 동의, 아니면 전원 동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더 중요하거나 뭐 이런 거는 이제 4분의 3이라든가 5분의 4라든가 이런 동의 요건을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찌 됐든 간에 관리단에서 무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일단은 모여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결국에 있어가지고 통상적인 관리라고 하던가 뭐 이런 거는 과반수라든가 뭐 이제 과반수의 요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충족시켜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런 관리단은 이제 100%가 어디까지냐라고 하면 구분 소유자 전원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관리라고 하는 관리에 대한 권한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제 소유라고 하는 그 소유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분 소유자만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임차인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서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는 이제 새롭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아니죠. 이 집합건물법이 좀 오래된 법이어가지고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임차인들이 이제 관리에 대해서 어떤 참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어떤 그 통상적인 관리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통상적인 관리라든가 아니면은 그 관리를 실제로 하고 있는 관리인을 선임한다라든가 아니면 관리위원회를 선임한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임차인들이 이제 거기에 관해 가지고 이제 투표를 할 수 있고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구분 소유자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합 건물의 관리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개념들 좀 되게 뭐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임차인들이 결정을 할 수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관리단은 이제 구분 소유자들이 이제 그거를 결정하는 그런 이제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제 23조고요. 그래서 관리단에 의한 단체적 구속, 그거는 이제 단체적 구속을 이제 승인하기 위해서 설립은 되어 있지만, 이제 과반수가 동의를 하면은 내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여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단체적으로 구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단의 구성원은 구분 소유자 전원이고, 관리단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그 건물과 대지 그리고 구속 시설을 이제 관리하는 것까지가 이제 관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처분이라든가 어떤 대지를 처분한다라든가 어떤 전유 부분을 처분한다 뭐 이런 것까지는 이제 관리단이 할 수가 없는 거고, 이제 일반적인 관리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거기에 있어서는 이제 관리단의 그러한 이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리단의 구성과 결의 방법이 어떤지, 이제 단체 관리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는 이제 집합건물법이 아주 좀 세세하게 정하고 있는 바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해야지 이제 유효한 집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건물법은 이제 그 관리단 집회를
여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소집하는 방법, 그 다음에 결의하는 방법까지 아주 세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3조에서 1항은 이제 그래가지고 관리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2항에서는 이제 일부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공용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제 일부의 구분 소유자만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일부 공용 부분인데 결국 이제 10명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 3명만이 실제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이제 일부 공용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부 공용 부분에 대한 판단은 결국에 있어서 이제 재판을 통해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용 부분이다라는 판단이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그 일부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건물의 구조 자체에서 어떤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명백한 부분이 있어야지만 그게 일부 공용 부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1층에 사는 구분 소유자다. 그러면 나는 엘리베이터를 안 쓴다. 평소에 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부 공용 부분 이거는 이제 2층부터 10층까지 일부 공용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관리비를 안 내도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은 층별로 해가지고 꼭대기 사는 사람이 아무래도 많이 사용하겠지 라가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비를 뭐 이렇게 차등적으로 부과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긴 한데 일부 공용 부분이다라는 판단 자체는 사실은 힘든 거죠. 1층에 사는 사람이 이제 건물의 구조를 봤을 때 그 엘리베이터를 사용을 못하는 거는 아닌 거죠. 뭐 1층에 사는 사람이 뭐 7층에 놀러 갈 수도 있는 거고 옥상에 담배 피러 갈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엘리베이터의 그 용도에 맞춰 가지고 사용을 할 수만 있으면은 그거는 그냥 일단 구분 소유자 전체가 갖고 있는 전체 공용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고 일부 공용 부분이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구분 소유자들이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이게 일부 공용 부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면은 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뭐 규약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은 도저히 내가 그 부분을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건물의 구조라든가 그 이용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반드시 필요해야지 보통 이제 일부 공용 부분이다라는 판단을 이제 법원에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그대로 일부 공용 부분의 이해를 엘리베이터 말고 다른 걸 하나 좀 일부 공용 부분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요. 일단 일부 공용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보통 푸드코트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푸드코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건물 그 이제 가게 이제 실제로 이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고 그 부분의 가운데 부분은 해가지고 이렇게 책상과 의자를 이렇게 두고 같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일부 공용 부분이다라고 주장할 만한 그런 거는 있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 부분을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푸드코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분명히 이제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있으면 그래서 보통 예를 드는 게 아마 푸드코트 같은 그게 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은 어떤 건물의 구조 자체가 입구가 2개입니다. 입구가 2개고 이쪽 입구로 들어가 가지고 저쪽에 있는 어떤 그 뭐 옥상을 구경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 옥상 자체는 그 이용할 수가 없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구분 소유자들의 일부 공용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보통 그래서 출입구가 다른 부분이라든가 아예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 또는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그 푸드코트 같이 그 안에 그 사용할 수 있는 그 사람들만이 있는 그런 규약이라든가 뭐 이런 게 분명히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주상복합도 일종의 일부 공용 부분 아닙니까? 주상복합.
주상복합. 근데 집합건물법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적용이 되는 게 어떤 용도의 구분이 없습니다. 용도의 구분이 없고 규모 같은 것도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상복합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보통은 1층, 2층 부분이 상가로 되어 있고 3층부터 해가지고 한 10층까지가 이제 주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게 있죠. 그럼 주택의 그 어떤 옥상 부분은 그럼 주택의 소유인가라고 할 때 상가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리고 저기 보면 이제 별도로 관리인을 사용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게 현실에서 상가 부분만 별도 관리인이 관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것도 일부 공용 부분으로 인정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일부 공용 부분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또는 그 어떤 옥상을 우리 뭐 상가 구분 소유자들은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이제 어떤 주택에 사용하는 사람들만이 사용한다라고 하는 규약이 있다라든가 그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라든가 이런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법만 놓고 보면은 일부 공용 부분이 있는 경우 그냥 이렇게 나오고 이제 판례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은 일부 공용 부분이다라고 하면은 그 일부 그 구분 소유자들이 사용하는 명백한 부분이라고 일단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명백한 부분이다라는 판단을 이제 이제 법원에서 이제 하기에는 이제 뭐가 명백한가에 대해서 보통은 명백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